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현재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 3.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메이저 탑 10 코인들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특히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 네, 바이낸스 해킹 사건과 더불어서 그런가요? 마이너스 9%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여태까지 상승한 거 모두 다 뱉어내는 모습입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면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분석가 트레이딩 룸이 비트코인이 7,200달러까지 계속 급등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네, 인기 암호화폐 분석가죠. 트레이딩 룸이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장래, 가까운 장래에 7,200달러까지 이 선을 향해서 치솟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거의 7만 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거느린 인기 암호화폐 분석가인데, 상승장은 100주 MA, 즉 이동평균선을 깨야 한다면서 이 100주 이동평균선을 깨지 못하면 다시 떡락할 가능성이 있다 라면서, 만약에 100주 MA를 깨고 올라가면 6,700에서 7,200달러 사이의 지역에 대한 가격 폭등을 볼 수도 있다면서 기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미디어 채피캡 보도에 따르게 되면 2019년 초부터 비트코인 가격은 많은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면서, 하지만 4월 2일 비트코인 가격이 아마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갑자기 20% 치솟았죠. 그래서 5,000달러까지 올랐었는데, 불과 몇 시간 전에는 6,000달러 선을 돌파하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한 가지 질문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인데, 암호화폐 커뮤니티 전체가 최근 몇 주 동안의 가격 상승이 비트코인을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최고치로 끌어올릴 이런 발판이길, 비트코인 상승의 대상승 랠리의 발판이길 바란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좋은 소식들, 좋은 전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의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정말 상승장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100주 이동평균선을 깨서 정말로 7,200달러까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하루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의 샤오미 그룹이 가상은행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등 기술을 활용한다는 얘긴데요. 아마 샤오미 그룹이라면 많은 분들이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자기기나 일상 생활용품을 만드는 그룹이죠.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그룹으로,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 현지 미디어 시나 IT에 따르면 중국 샤오미 그룹이 홍콩 금융기관 AMTD 그룹과 두 기업의 합작사인 인사이트 핀테크가 홍콩 금융 관리국이 발행하는 가상은행 라이선스를 취득했다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인사이트 핀테크 측은 최신 핀테크 기술과 기존 전통 금융 기술을 융합해 블록체인 및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기술 활용을 통해 실질적인 고객들의 사용 체감을 높이겠다고 전했다고 하네요. 네, 한편 인사이트 핀테크의 지분 90%는 샤오미가, 10%는 AMTD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많은 그룹들, 많은 거대 기업들이 가상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2019년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아침이라 그런가요? 목이 많이 잠기네요. 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리플 XRP는 잠자는 거인이다. 곧 채택과 가격이 폭발할 것이다. 라면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고점을 달성하는 동안 리플 XRP는 계속해서 이렇게 가격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재밌네요.
XRP는 영원히 0.3달러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많은 걱정들이 있는데, 그러나 XRP는 조용히 자는 것이 아니라면서 XRP가 잠자고 있는 거대한 거인임을 나타내는 가격이 아직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수의 매우 긍정적인 개발이 있었고, 그것이 깨어났을 때 채택 및 가격 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XRP는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부제에 보게 되면 2019년 XRP는 가격에는 친절하지 않았지만 많은 프로젝트와 많은 엄청난 파트너십이 있어서 리플의 XRP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드뱅크, IMF, EU 커미션과 같은 기관에서 리플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XRP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 네,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고 따로 기사로도 나왔었습니다. 월드뱅크, 세계은행, IMF, EU 커미션이 리플과 적극적으로 협력 중이다, 밀어주고 있다. XRP는 막을 수 없다 라고 아예 기사 타이틀로 나왔었는데요. 네, 리플은 이러한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앞으로의 암호화폐 산업이 번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블록체인 기술과 전통적인 금융, 세계 사이의 경계를 깨고 프로세스에서 업계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예를 들어 2019년 3월 리플의 XRP 기반 XRapid의 송금 제품은 기사에서 월드뱅크를 강조를 했고, XRapid 파일럿 프로그램을 월드뱅크가 이제 이 시간과 수수료가 획기적으로 줄었다라고 적극적으로 칭찬을 했죠. 그리고 리플의 공동 설립자죠. 크리스 라센이 IMF 패널로 선정이 되어서 핀테크 혁신과 블록체인 기술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또 토론을 했었죠. 네, 그러면서 4월에 EU 커미션이 리플이 창립 멤버 중 하나인 INA, TBA의 국제 협회가 출범했다고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이죠. 리플의 엑스커런트 4.0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현재 엑스커런트를 사용하고 있는 리플렛의 250개 이상의 기관 모두가 XRP를 활용할 수가 있다면서 이렇게 XRP가 지금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동안, XRP가 잠자는 동안 거대한 거인이 깨어나기 전에 XRP를 축적하기 좋은, 매집하기 좋은 지금 시기가 아닌가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정말 리플과 XRP는 너무나 신기한 기업과 이런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사, 이렇게 많은 호재들이 나오는 기업을 저는 처음 봅니다. 네, 제가 그 전에 못 봤을 수도 있는 거지만, 네, 제가 아는 한엔 이렇게 많은 소식이 나오는 기업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을 제외하고서도 사실상 처음인데요. 리플에 있어서는 정말 티끌만한 호재가, 다른 코인에 이런 티끌만한 호재가 나오게 되면은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적을 땐 10에서 20% 정도, 많으면 30에서 40% 정도 다른 코인들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급등하는 소식이 리플에 나오게 되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네, 어떤 분은 이렇게 언급하시더라고요. 호재가 너무 많아서 리플이 깔려 눌려서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게 아니냐 하는 재밌는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올라갈 땐 꼴등으로 올라가고 내려갈 땐 1등으로 땅으로 꽂는 이런 XRP. 하지만 좋은 소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잠재적인 가치가 무궁무진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XRP에 투자하고, 쉽게 말해서 존버를 하는 거죠. 정말 XRP는 인내 코인이 아닌가 싶네요. 네, 미국의 암호화폐 우호적 국회의원이 새로운 핀테크 TF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구두 표결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하는 새로운 핀테크 TF를 구성했다고 하네요. 네, 크레이그 라이트가
법원에 이제 초기 주소를 제출해라라는 명령에 알겠다 하면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110만 비트코인의 주인이 될까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에 따르게 되면 자칭 사토시 나카모토죠. 크레이그 라이트 엔체인 수석 개발자가 튤립 트러스트와 관련된 비트코인 주소를 미국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 문서는 일부가 수정됐기 때문에 정부 기관 외 전문가가 해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런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크 박사는 계속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을 해왔죠. 네, 튤립 트러스트는 약 110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펀드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네, 그것은 현재 약 560억 달러 한화로 약 65조 8천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네, 흥미롭게도 그 신탁에 들어있는 자금은 현재 클라이먼과 크 박사 사이의 법적 분쟁의 핵심이라고 하네요. 예, 둘 다 둘 다 초기부터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 관여를 해왔고 그들의 회사는 그 당시 많은 비트코인을 끌어모으는 와중에 클라이먼이 2013년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전통적인 기업법 하에서 그 비트코인은 그들의 마이닝 회사의 자산이었고 그것의 약 절반이 클라이만 소유여야 했는데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는 한 클라이만의 친척, 친인척 그 누구도 엄청난 암호화폐를 곧 그가 갖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비트코인을 그렇게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15년 조사 결과 클라이만과 크 박사가 비트코인 발명가로 지목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는데 조사 중에 공개된 문서 중에는 미완성된 계약서 초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네, 그것은 본질적으로 110만 비트코인의 존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비트코인이 종종 비교되는 튤립 트러스트에 대한 명백한 언급으로 튤립 트러스트를 지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 초안은 본질적으로 라이트에게 전 재산을 기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점과 함께 이것은 클라이만의 상속자들에게 튤립 트러스트에서 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10만 비트코인의 지분을 추가하기 위한 소송에 박차를 가하기에 충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죠. 비트코인의 발명가, 익명 발명가인 나카모토가 누군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인데 네, 사토시의 재산은 약 100만 비트코인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걸 보게 되면 비트코인 튤립 트러스트가 나카모토 사토시와 관계가 있다는 것은 빼놓을 수가 없는데 특히 최근에 블로그를 통해서 비트코인 창시자로서 몇 가지를 강조하려 한다며 나 사토시 나카모토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을 개발하면서 보다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현금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다고 하네요. 네, 비트코인을 현금과 같은 수단으로 활용하려면 중립성을 갖춰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범죄가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튤립 트러스트는 일종의 신탁 기금 관련 문서인데요. 110만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창시자 외에는 이런 규모의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크 박사가 해당 문서를 제출하면은 그가 나카모토 사토시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참 요즘 들어서 나카모토 사토시가 정말로 크레이그 박사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갑자기 비트코인 SV 해시 전쟁 이후에 내가 바로 나카모토 사토시다. 정신 나가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얘기를 안 하겠죠. 하지만 좀 많이 답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비트코인을 내가 개발했는데 아무도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다. 오히려 욕을 먹고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런저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정말 사토시 나카모토가 크 박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네, 특히
얼마 전에 어느 CEO였죠. 어느 그 기업의 CEO인지 모르겠는데 그 CEO도 사토시 나카모토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맞다. 네, 이렇게 여러 개의 학위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SV는 어떻게 과연 될까요? 네, 크레이그 라이트 이 기사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존 메가피도 크레이그 라이트가 아니죠. 그 나카모토 사토시가 누구인지 곧 밝히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때 사실 사토시 나카모토는 크레이그 라이트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겁니다. 정말 그냥 파장이 아니고 네,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좀 주의 깊게 정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메디치 가문이 푸에르토리코의 암호화폐 친화 은행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메디치 은행을 운영한 메디치 가문의 후손이 푸에르토리코의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새로운 메디치 은행을 설립했다고 하네요. 네, 푸에르토리코 금융당국으로부터 국제금융 실체 IFE 라이센스를 취득했고 KYC를 준수하는 암호화폐 서비스를 추진할 의향은 있지만 은행의 핵심 서비스는 아니다 라고 언급했다고 하네요. 네, 전 코인베이스 임원이 비트스탬프 거래소 미국 사업부 책임자로 임명됐다고 합니다. 네, 간편하고 발전된 거래 옵션을 제공하고 현재 유럽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비트스탬프는 전 코인베이스 임원인 헌터 머그 하트가 미국 사업부를 이끌 것이라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가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네, 비트스탬프의 CEO 네이 코드릭은 머그 하트는 미국 소규모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전통적인 거래소에서 찾을 수 있는 것과 동등한 플랫폼과 서비스를 갖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미국의 사업을 이끌기에 완벽한 사람이다 라면서 머그하트는 이것은 내가 전통적인 금융과 암호화폐 양쪽에서 배운 것을 유럽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의 미국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더 큰 역할로 가져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고 하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론 및 비트코인닷컴 크레드와의 파트너십으로 암호화폐 대출 및 차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닷컴은 사용자들이 암호화폐 보유에 대해 최대 10%의 이자를 받게 될 크레드와 제휴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크레드는 암호화폐 대출 및 차용 회사인 반면 비트코인닷컴은 비트코인 지갑이 400만 개가 넘는 정보 포털이라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닷컴의 대표인 로저버는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암호화폐의 대출과 차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고 하네요. 네, 크레드 공동 창립자 댄 샤트는 비트코인닷컴 고객들에게 그들의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이자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언급했다면서 비트코인닷컴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약속 기간은 6개월이라고 하면서 두 회사는 뉴욕 컨센서스 회의에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보유자에게 이 아이디어를 제안할 것이라고 하네요. 네, 리히텐슈타인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신규 규제 법안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통과를 했는데 해당 법안은 투자자 보호 및 돈 세탁 방지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디지털 토큰 시스템을 사용한 증권형 토큰 및 실물 자산의 토큰화대에 언급을 하고 있으며 향후 블록체인 관련 신기술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다고 하네요. 네, 바이낸스 해커들이 지금 해킹한 돈으로 이렇게 돈 세탁 중이라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미디어 채피캡이 디지털 통화 및 블록체인 규제 기술 회사 코인펌 연구팀을 인용해서 바이낸스 해커들은 그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훔친 비트코인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인펌이 트위터에 따르게 되면 최근 바이낸스 해킹으로 도난당한 수천 개의 비트코인의 끊임없는 변화하는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네요.
5월 8일 새벽 4시 11분에 비트코인의 첫 번째 로드를 새로운 주소로 옮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1214개를 옮긴 후에 최소 1327개를 추가 이동한 것으로 나왔다면서, 네, 이들 주요 해커들이 하는 것처럼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놀라게 한 바이낸스 해킹은 5월 7일 오후 5시 15분 24초에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돈 세탁 중이라고 하는데, 점점 더 적은 양으로 나누면 추적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FinCEN이 은행보호법과 관련하여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이 은행보호법에 관련된 새로운 법률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암호화폐 관련 기업, 플랫폼이 개인이 언제 어떻게 화폐 발송자가 되는지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대비죠. 미국 화폐 발송자 규제 법률에 제한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화폐 발송자로 분류되는 대상은 해당 지역의 주급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고 자금 세탁 방지법 및 KYC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하네요. 네, 존 메가피가 해킹 사건 이후 CG에 도움을 제공하며 다른 사람들도 돕기를 요청한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존 메가피가 CG를 지원을 확장하기로 이렇게 트윗을 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메가피가 장펑자오에게 본인의 서비스와 수년간의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메가피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자를 찾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외침을 보냈다고 하네요. 네, 누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CG는 적어도 메가피의 도움에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5월 10일 아침 뉴스 브리핑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상승세가 있었죠. 176일 최고가 경신을 했고, CME 비트코인 선물이 6개월 만에 6,000달러대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노버그라츠가 비트코인 18개월 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 비트코인 롤백 이슈 무시하고 상승하고 있다. 네, 리히텐슈타인 블록체인 암호화폐 신규 규제 법안 통과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요. SEC 위원 암호화폐 관련 규제 마련 답답하다. 업계 발전이 우려된다. 라고 SEC 위원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미 하원 의원이 미국인 암호화폐 구매 금지법을 또 제안했다고 하네요. 네, 과연 무슨 생각인지 참 궁금하네요. 네, 인도의 코인 OME 거래소가 암호화폐 금지령에 폐업을 또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네, 근데 이번에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시범 사업이 인도에서부터 열릴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을 많은 분들이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소가 역대 13.5억 달러를 또 도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바이낸스 해킹 사건으로 거래소에서 탈취당한 암호화폐 총액이 13.5억 달러를 넘어섰다. 네, 참 많은 돈도 해킹 당했네요. 네,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으니 이제 보안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